좀 말씀 못 드리지만 감시 범위가 네. 어디 한 인천공항까지 들어가겠네요. 그 뭐 레이더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략 우리도 그 레이더 그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또 이 영상 장비는 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거리가 줄어들 네, 그렇겠죠. 들고 네. 그 일단 성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략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말씀을 북한이 드리고 지금 동해상에서 조금만 시민- 더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니, 그 정도만 하세요. 그래서 시간 더 주세요 나중에. 거기에 그 감시 장비가 이제 설치가 되면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요원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. 예.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숙소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. 또 그 공사가 뭐 진행되었을 거고 예. 거기에 뭐 운영하는 그런 이 또 그것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그럼 드립니다. 그런 시설들은 아까 답변할 때 2017년 이후에 주로 다 생겼다는데 그게 맞죠? 예, 한박도는 그렇습니다. 2017년 이후에. 예. 근데 이제 다른 그 두 개 섬들도 그런 것들을 2015년부터 계속 17년 해왔다. 한 몇 월쯤부터요?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5월달 정도부터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선거 이후네요. 그죠? 그러니까 문정부 출범하고 거의 같은 시기네요. 예, 뭐 시기적으로는. 공사가 시작된 시점은 그 정도로 보고 아마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근데 이루어졌을 국민들은 것이다. 그 장관 답변을 믿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우려하는 거는 지금 동해상에서 신형 방사포에서 계속 군사 연습을 했잖아요. 그 미사일 성능과 맞먹는. 만약 그런 신형 방사포 같은 것들을 한박도로 가지고 온다면 9.19 합의 위반입니까? 뭐 신형 방사포나 뭐 이런 것들을 거기 온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는데 지금 현재 9.19 군사 합의는 서로 지금 그 일정 구역에 완충 구역을 두고 그렇죠. 예, 그 내에 기동 훈련 그다음에 포사격을 그 완충 구역에 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는 게 9.19 군사 합의입니다. 들어오는 건 합의 위반이 합의에- 아니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게 국방부 장관이 참 그런 부분들을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정확하게 그 조문상에 나와 있는 그렇죠.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고 합의 정신은 위반이지만 예, 엄밀하게 그렇습니다. 그 조문 위반은 아닌 거네요. 들어오더라도. 그렇습니다. 아니, 왜냐하면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. 예, 만약 예. 저기에 신형 방사포를 가지고 왔다 하면 9.19 위반도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, 서해상에 사는 사람들의 불안은 엄청날 거 아닙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좀 유념을 해주시고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. 그거는 이제 그 이전에 했던 티사 체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근데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뭔지 국민들이 잘 몰라요.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서 일본한테 정보를 달라고 하면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. 이제 미국이 복덕방 역할 같은 걸 하는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다만 티사 체계는 북핵 미사일에 관계된 정보에 한정해서 미국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게끔 지소미아는 그렇게 되어 북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다른 군사 정보 전반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네, 그렇습니다. 이거는 그러면 뭐 북핵 미사일 외의 정보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네요. 그 이외의 정보는 평문 수준은 뭐 교환해도 관계가 없지만 비밀에 관계된 부분은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렇죠. 뭐 비밀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평범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중개해 줄게 정보 교류를 해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죠. 예, 뭐 하면서 우리 정보를 저쪽에 줘야 될 때는 우리가 동의하거나 승인을 해줘야 되고 일본 그건 미국 측에서는 통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, 어쨌든.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어쨌든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제대로 가동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. 뭐 미국은 한미일 이 안보 협력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그걸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티사 체계를 이용해서라도 한미일 정보 공유나 또 이 안보 협력 관계는
잘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하세요. 예, 예. 그러면 사실 지소미 한번 파기한 거 회복하기 쉽지 않잖아요, 현실적으로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확대를 해서 아까 핵 미사일 한정돼 있는 영역을 일반 군사 다 해가지고 지소미아 어느 정도 좀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. 이제 뭐 향후에 뭐 발전 방향으로 하면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. 장관님 그 주도하세요.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난리잖아요. 내 보니까 지소미아 파기하고 나서 미국 국무장관, 국방장관, 국방부 대변인, 국무부 대변인, 뭐 비공식적으로 고위 당국자, 합참의장 11월 21일까지 지소미아 파기한 거, 종료한 거 한국이 생각을 바꿔라. 엄청납니다. 근데 이게 위험한 게 그리고 이 미국 제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. 한미 군사훈련 우리 돈 낭비하기 싫다. 그러니까 이 파장이 한미 군사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군사훈련 안 하는 쪽으로.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그랬어요. 한미연합훈련 재원 활용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. 케이토 연구소 주한미군 철수 쪽 이야기 나와요. 옛날에도 나온 게 있던 데 보니까 요즘 나오는 거 의미가 다르단 말이죠. 그래서 지소미아로 생긴 한미 간의 이 갈등 불신 이걸 조기에 메꾸지 않으면 지금 트럼프의 이 정치 성향을 볼 때 한미 동맹에 심각한 영향 국가가 초래될 수 있다.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장관께서는 지소미아 이 종료되는 거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안 조속히 해서 국민들 엄청 불안이 심해요. 그걸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뭐 일단 11월 23일까지 여하튼간에 그 일본의 입장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예, 하여튼 우리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에서도 일단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훼손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생각들을 하면서 발전 방안을 좀 잘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